오늘 영수회담을 했죠. 나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을 다 정리해서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말씀을 예상했다. 그래서 뉴스 보셨겠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은 이제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윤석열이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윤석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녹화는 해놓게 음성은 다 지우고 페이퍼로 냈어요. 대통령실에서. 바보들이죠, 바보들.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애들 하는 짓 보면. 인재평가의 프레임워크는 풀 버전은 늘 봤던 겁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일관성이 있나 없나.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가지고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회적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성취를 보면서 뒤로 돌아가서 과거를 보면서 볼 때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사실, 현상,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관점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그 맥락을 볼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할 것인가? 자기 세계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계관이란 반드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죠. 이 두 개의 지평이 융합되었어. 지평 융합이 일어나서 그 융합된 지평으로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문명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은 여러 영양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도대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사람. 책임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균형 감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을 분해해서 원소로 요소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영양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영양을 진단할 수 있는 성취유증 모형으로 우리 한국화된 버전을 제가 2021년 겨울에 발표했습니다. 성취유증 모형이라고 발표했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설명되어 있고 영양요소 16가지가 어떻게 분류되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꼭 이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보지 않고 내 강의를 듣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대면 나는 차단합니다. 그런 사람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서 계속 떠들기 때문에. 내 강의를 처음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라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두 강의를 듣고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댓글 쓰는 사람이 딱 보면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가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고요. 그래서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전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것은 인과관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회적 성취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서 계속. 어떤 재앙이 일어났으면, 사회적 재앙이 일어났으면 그 사회적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그것이 학문이 성립되고 그래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태원 참사 159명의 젊은이들이 아깝게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 재앙을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마약을 퇴치하겠다고 선언했던 한동훈이 원인이에요. 신문에 다 났어요. 다 났어. 그 의회에도 증언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조종훈이하고 짜고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약 청정국을 만들겠다. 자기
환영적 우월감에서 한동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땅히 배치해야 할 이 인파관리 경찰관들을 안 배치하고 뭘 배치했어요? 사복한 경찰들이 가서 마약 검사하는 그 시약 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마약을 검사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촛불이 난 거예요. 인파 관리하는 기동대가 있었는데 그 기동대는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매년 거기서 일어났던 그 축제가 그 해에 그렇게 된 거죠. 2022년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 성취해충 모형 이렇게 16개의 영양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결국은 사회적 성취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 한 팀이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서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성취를 했다면 그 사람 내면의 독특한 특성, 즉 영양요소, 내적 속성이라는 영양요소 어느 것이 얼마만큼 작동했길래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도록 학문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나라는 학문이 발전할 수도 없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없어요. 인과관계를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causality, causalität.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나라만이 노벨상을 탈 수 있어요.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타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의 이 경제력이면 적어도 과학 분야 노벨상을 몇 개는 탔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인과관계를 따지는 훈련을 어린아이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왔잖아. 뭐가 뭔지 몰라. 그냥 표피적인 현상에 끄달려 다니는 거야. 거기에 딸려다녀. 그건 뭐야? 아무 쓸모없는 거야.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성에 있는데 왜 인과관계를 못 따지냐고. 지금 국가적 재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그 인과관계는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증거가 있어. 수십 년 전 꽤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 인과관계를 왜 못 따지냐고.